이 이야기는 한 시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깊은 산속 민박집에서 일어난 섬뜩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박한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오래된 민박집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는 다르게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곳에서 주인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대학교 방학이 되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어요.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 좋겠다는 생각에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민박집을 예약했어요. 민박집 사진은 전형적인 한옥이었고 주위엔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착한 날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좁은 산길을 따라 차를 몰고 올라가니 드디어 민박집이 보였어요. 사진에서 본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낡아 보였고 어디선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풍겼어요. 하지만 민박집 주인은 친절한 중년 부부였고 집 안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 신상의 불안감은 금세 잊었어요. 방은 꽤 컸고 창밖으로 보이는 숲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어쩐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창문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숲 너머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가 예민해졌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밤이 되니 민박집은 적막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투숙객은 없었고 친구들과 저희뿐이었죠. 그날은 긴 운전으로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뭔가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어요. 방 밖에서 나는 소리 같아 귀를 기울여 봤지만 어느 순간 소리가 뚝 그쳤어요. 착각이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첫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산속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근처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민박집을 떠나 있는 동안만큼은 어제 밤의 이상한 소리도 잊혀졌어요. 웃음소리와 물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계곡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거든요. 그러다 돌아오는 길에 민박집 근처에서 마주친 한 마을 어르신이 눈에 띄게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묵는다고. 그 집 오래됐잖아. 조심혀.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친구들은 농담이라며 웃어 넘겼어요. 민박집에 돌아오니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며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우리는 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먹었어요. 밤 공기는 선선했고 숲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문득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숲 속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겠지 싶었지만 점점 그 움직임이 규칙적으로 느껴졌어요. 야, 저거 뭐야? 친구 중 한 명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너무 어두워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분명했어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더불어 무언가가 천천히 방 안의 문 근처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어요. 친구들도 뭔가 느꼈는지 한 명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너도 들려? 그때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천천히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히요. 용기를 내서 고개를 들어보니 문틈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틈 사이로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어 오는 것 같았어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문을 바라봤어요.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창문 유리 표면에 마치 손바닥 같은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바닥 자국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사람의 손 같긴 했지만
너무나 커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강 밖에서 갑자기 쿵쿵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를 바라봤어요. 소리는 계단 쪽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계속해서 더 크게, 더 가까이 들려왔어요.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누군가 무겁게 발을 내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에 갇힌 듯 꼼짝하지 못했어요. 친구들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의 공포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박집은 다시 적막해졌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강을 나가볼 용기를 냈어요. 친구 몇 명이 따라왔고 우리는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계단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무언가 젖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그것은 뚜렷한 발자국이었어요. 큰 발자국이었고 그것이 시작된 곳은 우리 방 바로 앞이었어요. 발자국은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발자국은 점점 사라지는 듯했지만 나룻바닥이 소리를 낼 때마다 저희는 몸을 움츠렸어요. 아래층 거실에 도착했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창문이 모두 열려 있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때 갑자기 숲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동시에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너무나 짧고 희미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가자.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새벽 한가운데 어딜 간단 말인가요?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친구 중 하나는 침대 위에 앉아 창문을 응시하며 떨고 있었고 저는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조용히 손전등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방 안이 갑작스럽게 차가워졌어요. 마치 창문이 열린 것처럼요. 그런데 창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어요. 저는 이상함을 느끼고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창문을 봤을 때 그곳엔 또다시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이번엔 아예 마치 누군가가 손을 대고 유리를 긁은 것처럼 선명했어요. 그만. 여기서 나가자. 친구 한 명이 소리를 질렀고 우리 모두 한데 모여 밤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둠 속에서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렀고 우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어요. 발자국도 손바닥 자국도 사라져 있었고 민박집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급하게 짐을 쌌어요. 민박집 주인 부부는 우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유를 묻진 않았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 주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순간 굳어버렸어요. 민박집 주인의 얼굴에는 미묘한 걱정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정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차를 출발했어요. 그러나 민박집에서 내려가는 길은 마치 더 길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짙은 숲 사이로 이어진 좁은 길은 어두웠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어요. 시동이 꺼지고 라디오에서 불길한 잡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어쩔 줄 몰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숲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동물인가 싶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은 분명 사람이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모두 이상한 형태로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 기괴했어요. 자세히 볼수록
그들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얼굴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검은 그림자로 덮인 듯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잠갔고 우리는 안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그 형체들이 차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듯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때 차 뒤쪽에서 다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지만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뒤유리창에 무언가 손자국이 찍히고 있었어요. 손자국은 우리가 민박집에서 봤던 그것과 똑같았어요. 갑자기 라디오 잡음이 멈추고 낮고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는 떠날 수 없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동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차는 마치 누군가가 밀어내는 것처럼 스스로 뒤로 밀려났어요. 숲속 깊은 곳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 소리쳤어요.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창문 밖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본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숲속 깊은 곳에서 커다란 형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였어요. 얼굴은 없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우리는 정신없이 시동을 다시 걸었고 이번에는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어떻게든 도로를 찾아 탈출했지만 모두 말없이 떨기만 했어요. 도로에 들어선 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앞만 보고 달렸어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게 무서웠거든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우리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차를 멈추고 잠시 숨을 돌리기로 했어요. 카페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지만 우리의 심장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카페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근처 민박집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 말에 카페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 산속에 있는 오래된 민박집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집 사실 몇 년 전에 문 닫았는데요. 그 이후로 아무도 거기 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우리 모두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문을 닫았다니요. 분명히 우리가 묵었던 곳인데 주인 부부는 친절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직접 예약하고 거기서 머물렀던 게 사실인데요. 그 집 말이에요. 카페 주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그 집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투숙객 몇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꺼려하고 결국 주인이 떠나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이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우리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나 그 답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서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고 무엇을 겪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곳 민박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설명하기 어렵고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어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저라면 차마 그곳에서 가시숲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